안녕하세요. 부동산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이지만 그 법적 효과와 적용 상황이 다릅니다. 해제란 계약이 성립한 이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해제의 효력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며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A가 B에게 물건을 팔기로 했는데 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지만 계약이 성립한 이후 장래를 향해 앞으로만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계속적 계약, 예를 든다면 임대차 계약이나 근로계약에서 사용됩니다. 해지의 효력은 계약이 해지된 이후 법적 관계만 소멸됩니다.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데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나가고 싶을 때나 정기구독 서비스, 예를 든다면 넷플릭스나 핸드폰 약정 등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계약의 해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정 해제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거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불능으로 인한 해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천재지변, 지진이나 화재 등으로 멸실되어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해제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등 특별한 사유로 해제가 가능한 경우 당사자가 계약서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법정 해제에 이어서 약정 해제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입니다. 먼저 종류는 계약금 해제가 있는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특약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는데 특약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같은 조항에 이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승인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특약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해제가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토지 수용이 있는데 국가에서 공익사업, 도로나 건설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수용할 때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허가가 취소될 때 개발 허가가 취소되어서 계약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변경,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획이 변경되어서 기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